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8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2020년 9월 그날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전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무실 책상 위에 김정은과 직통으로 통할 수 있는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전화기를 들고 지금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표류를 해가지고 북한 해역으로 들어갔고 북한군이 지금 잡고 있다. 그 사람을 구조해서 돌려주기 바란다. 라고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를 끝내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감히 김정은에게 내가 전화를 걸 수 있나? 그런 생각 또는 그런 목숨 하나 가지고 괜히 김정은 위원장을 신경 쓰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사람이 먼저다고 그렇게 외쳐왔지 않습니까? 그 순간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민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김정은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감히 전화기를 들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김정은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총 맞아 죽고 시신은 불태워진 그 불쌍한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도록 직접 지시를 했거나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서훈 안보실장, 당시 국정원장 박지원, 당시 국방장관 서욱의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의 경과를 보겠습니다. 당시 군은 특수정보를 통해서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표류 중 북한군에 발견된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전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채널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 3시간 뒤에 공무원 이 씨는 사살됐습니다. 10발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태워졌습니다. 문재인은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잠에서 깨울 사람이 없었든지 깨워도 전화기를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해경은 사건 난 지 이틀 만에 이 씨가 자진월북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계좌와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캔 뒤에 3억 원의 도박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했다고 했습니다. 이 도박빚도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뒤 청와대 안보실에서 지침을 내리니까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자 말을 바꾼 거죠. 박지원 국정원장도 김정은이가 해수부 공무원 사살을 직접 지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호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저 학살자 비호에 총동원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사건의 가장 황당무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고 문재인이가 계속 자랑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을 위해서 동원되는
나라여야 하느냐 이겁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군과 해경에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 보고를 받고도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문 대통령은 당시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야 뭐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문제의 직통전화기의 전말 한번 보겠습니다. 직통전화기를 설치했다고 자랑한 지가 꽤 오래됩니다. 2018년 4월 2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종합상황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 간의 직통전화가 개통돼 가지고 문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설치됐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통화도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게 분단 이후 처음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만 하면 뭘 합니까? 그 전화기를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8년 4월 27일에 나온 판문점 선언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렇게 써놨네요. 민족의 중대사 아닙니까? 그 해수부 공문을 잘못 처리하면은 남북 간에 전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직통전화로 해결해야 되고 해결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문재인이가 이걸 들어서 북한에 김정은에게 전화를 거는 시도조차 왜 안 하는 겁니까? 두려워서? 황공해서? 자, 이 전화기가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019년 8월 6일입니다. 2019년 2월 말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회담이 깨진 직후입니다. 남북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와 관련해가지고 전화는 개설이 됐는데 북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국회에서 말했습니다. 자랑하다가 남북 판문점 회담에서 한번 써먹고는 그 뒤에 김정은이가 트럼프로부터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니까 문재인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전화를 걸어도 안 받는다는 거죠. 이런 신세였다는 게 정의용 씨에 의해서 공개된 겁니다. 자, 어제 조선일보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 피격당해 사망한 사건을 두고 해양경찰청이 사건 7일 만에 자진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해경 등에 대한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은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A 행정관이 해경 지휘부에 자진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사건 당시 해경은 사망한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은 며칠 전에 지난 16일에 1년 9개월 만에 해경은 월북 근거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해경은 이 씨가 어업 지도선에서 신고 있었다고 했던 슬리퍼에서 여러 사람의 DNA가 검출되어 이 씨 것과 대조할 수 없는 등 자진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해경은 또 이 씨의 도박빚 액수도 부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격 사건 6개월, 피살 사건 6개월 전에 치안감에서 2계급을 띄어가지고 승진해가지고 해경청장에 임명되었던 김홍희 전 청장 휘하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해경강부 대부분은 그 이후 승진했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월북 조작에 대한 협조를 한 이 농공행상입니까?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제 해수부 공무원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감사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월북자로 몰린다는 게 어떤 심정인지 한번 이해를 돕는 면에서 아들의 호소 내용을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발표를 시작으로 죽음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1년 9개월을 보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전 정부를 상대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맞서는 과정에서 수없이 좌절하며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 찍혔고 저와 어머니, 동생은 월북자 가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도 잃고 꿈도 잃었고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또래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20살의 봄날도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버지의 월북자 낙인을 혹시 주변에서 알게 될까 봐 아무 일 없는 평범한 가정인 척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을 월북자로 몰려면은 100%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로서도 부족합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 사실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렇지 의심 가지고 월북자를 몰면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그 상황에서 월북을 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 차가운 바다 속으로 뛰어내렸다? 그것을 추측으로, 정황으로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그걸? 생사람 잡는데 이제 청와대의 지시가 있으니까 힘없는 이씨 정도야. 이건 과거에 북한에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그 불쌍한 어부를 간첩으로 몰았던 그런 어두운 시대의 그런 경찰이나 할 짓 아닙니까? 이게 문재인이라는 인권 변호사를 자칭하는 자의 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냐 이겁니다. 더구나 그 목적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김정은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을 위해서 불쌍하게 죽은 사람을 다시 죽이는 시신에다가 또 못을 박는 이런 천인공노할 폐륜적 행위를 한 것, 이게 바로 반인도 범죄자를 도운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이 순간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반인도 범죄자였습니다. 문재인이 한 짓이 바로 반인도 범죄입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을 직접 수사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서욱 국방장관,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당시 해경청장 등등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거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성격의 사건은 이적 또는 반역적 행위입니다. 이적 반역은 국가 반역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한치의 동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면은 군, 검, 경, 합동수사본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정권의 실체, 김일성의 악령에 넘어간 저 문재인 정권 핵심부의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